일단은 펴고요. 보자. 자, 우리는 모두 믿어요. 우리가 모두 믿는답니다. 뭐를요? 대절을 믿는데요. 대절이 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지식을. 어떤 지식을요? 팩트에 대한 지식을요. 그 팩트는 어떤 팩트예요? 확장해서 나아간대요. 아주 멀리 비욘드 넘어서서 도즈는 뭘 받냐면 앞에 있는 팩트를 받아요. fact. 사실을 넘어서서 사실을 훨씬 더 넘어서서 확장하는 사실 이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야? 닫고 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닫고 열어야지.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런 사실들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사실, 즉 우리가 보지 않아도 사실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지구의 반대편은 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못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야. 우리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사실들을 훨씬 넘어서서 확장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자, 스코프는 범위거든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 대한 범위는요, 사실 묶어버릴게요. 리미티드까지 엄청 제한돼 있어요. 엄청 한정적입니다. 지나치게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협소적이잖아. 우리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죠. 당장 이 산 넘어 좀 먼 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제 일어나면 우리 못 봐요. 물론 뉴스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랬구나 하겠지만 어떻게 제한되어 있냐면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여기서 immediate는 직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directly, 즉 direct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인식,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지식은 does not reach, 도달하지 못. 원래 reach는 이제 to를 안 쓰고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데, 만약에 to가 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까지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건까지, 이거 목적어 표시해야지. 그러면 사건들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들, 현재인데 너 왜 과거니? 발생했대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까지 우리의 지각적 인식이 도달하지 못하죠. 못 보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to가 또 걸려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 목적어 1번. 이벤트 목적어 2번.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발생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어떤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진행을 쓴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그냥 현재형 쓰면 되잖아요. 그냥 현재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습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를 현재형으로 쓰지는 않는다. 혹은 이제 5월이고 to. 흰색으로 가야 되겠죠? or 그리고 to까지 밑줄 치고. 다 reach to에 걸려 있는 겁니다. Any future event. 네, 3번. 3번 뒤에 써야 되겠죠, 이렇게. 미래의 어떤 사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우리는 해가 뜨고 학교에 가고 뭐 이럴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지식이 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믿는데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왜 남았냐면, 이거 앞으로 당겨서 연결어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식이, 지각이 이렇게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데요. 뭐를요? 목적어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어떤 간접적인 종류의 지식을. 이건 좀 직접적인 거. 직접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거. 간접적인 거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이라고 믿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또 뭐래요? 계속 위로이 많이 나오네. 요거는 이제 예시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빙하가 한때 잠시만요. 뭐예요 이거? 쏘리. 목조가 있구나. 나 이거 왜 이거 PP만 나와있지 생각만 했는데. 빙하가 덮고 있었대요. 노스 아메리카의 넓은 부분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자 그럼 요거 목적어 1번 이렇게 되겠죠? 너 목적어 2번. 태양이 계속해서 뭐 할 거라고요? 이제 존재할 거라고. 밤에도 존재할 거라고. 물론 반대편에 있겠지만. 아니지, 반대편이라고 하긴 그렇지. 우리가 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대신 있네요. 조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묶어버릴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밀려왔다 밀려 내려갔다 할 것이라고요.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직접 안 느껴도, 우리가 오늘 바다에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럴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과학이라고 부르죠. 혹은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과학 그리고 상식은 최소한 at least 부사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말이죠. 그게 뭐냐? 뒤에 나옵니다. 과학과 상식은 모두 다 각각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요? 지식을요. 지식, 사실에 관한 문제라는 어떤 지식이요. That are not often 개방되어 있지 않대.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에 개방되어져 있지 않는. 즉 are 이형식 부어 의역하면 우리의 직접적인 인스펙션은 이제 조사잖아요. 느낌으로다가는 관찰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에 접해 있지 않은,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부분 요 that부터 뒤에서 요 부분 충분히 빈칸추로 나올 수가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니까. 괜찮을까요? 실제로 과학은 purport라고 하는 거는 자처하다, 자칭하다라는 뜻입니다. 묶어버리겠습니다. establish 한다고 자처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야. 혹은 뭐라고? 이론이야. 이론. 일반적인 이론 법칙이야. 뭐하는? 적용되는 어디에? 모든 부분에. of space and time. 시공간을 초월할. 시공간의 모든 부분에. 뭐 없이? 제약 없이. 요거 별표 쳐야 되겠죠. 한계 없이. 뭐 다른 뭐 한계나 제약이나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요 쿼테이션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과학은 어떤 과학은? 때부터 동그라미 할게요. consist of. 당연히 이거 구성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지만 흔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요. of 전까지만 끌게요. 수동태가 없습니다. 뭐로 구성되냐면 의미 단위는 consist of로 보시고요.
노모되는 열등 비교라고 그랬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근데 붙어 있어. 그러면 단지 뭐뭐에 불과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단 이것밖에 안 돼, 이 말이죠. 즉, 단순한 뭐밖에 안 돼? 요약밖에 안 돼. 뭐의 요약? 결과에 대한 요약. 뭐의? 직접적인 관찰. 아까는 inspection이고 이번에는 observation이죠. 관찰의 결과에 대한 요약이야. 즉 사람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걸로 과학이 구성된다면 말이야. 이거 가정법이네. 가정법.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거를 초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과학이 직접적으로 보고 관찰한 것만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받을 가치가 없죠. 과학이라는 이름을 얻을 가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한 것에 대한 결과의 요약이 아니다. 즉 직접 보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반적 법칙, 일반적 이론을 그런 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반드시 이거 과거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가정법이니까. if가 없는 가정법이에요. 주절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would가 나온 거였어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정리할 건 없고요. 건강과 안녕이에요. 웰빙. 뭐 같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뭐에? 사람, 공동체, 그리고 바이오스피어는 뭐야? 생물권? 생물체? 생물권. 생물권? 생물권에 있어. 모두 유기체권에 있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 건강과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오, 전부 다? 그런가? 인터링크드 별표 2개. interconnected도 뭐 가능하겠고요. 맥락상 맞는 걸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Our bodies.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exemplify. 예시가 됩니다. 표본이 됩니다. 뭐의 표본이 됩니까? 패턴의 표본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에요? 건강한 living 시스템의 표본이 됩니다. 생명체계의 건강한 생명체계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의 세포요. 우리의 세포는 self-organize,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직화한대.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자체 조직을 합니다. 많은 어떤 생명체 연결망이 되겠죠. 연결망,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번성하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세포들이 자체 조작을 하는 거죠. 자체 조직화를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왔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네스트라고 하는 건데 네스트가 동사일 때를 봐야 돼요. 네스트, 너 왜 대문자로 쓰니? 사라져. 명사라는 둥지에 목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명사라는 둥지를 마련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동태가 되면은, 그죠? 이 목적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선생님이 나오고 여기는 쌤 뭐가 나와요? 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선생님은 이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이 집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이런 집이라는 둥지가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편안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둥지가 갖추어졌대. 어떤 둥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Web of Life, 생명망이라는 이러한 둥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세포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디에 있는 세포요? 살아있는 지구라는 세포요. 즉 인간 안에는 세포가 있죠. 얘는 자발적이잖아요. 스스로 조직한. 그러면은 지구 안에 지구의 세포는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본다고. 비유가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따라서 더스까지 묶으시면 돼요. 따라서 뭘 필요가 있다. 잠시만 뭐야. 인간에게 1번이죠. 이 형식이고요. need to be, be에 밑줄 칠 거니까 이 구조 표시는 제가 이것도 이 형식으로 가자. be in service으로 보호 표시를 할게요. 정명구 보호. 원래 요 가지고 요 to는 서비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 be in service. 뭐 복무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봉사할 필요가 있다. 일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생명에. 즉 생명을 위해 일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지구라는 지구의 세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듯이 당연히 우리도 지구의 세포인데 지구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대신에, 저 대신에란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요거였냐? 아니죠. 요 대신에란 말이 문장 삽입으로 대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 부분이 여기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즉 봉사해야 돼. 우리가 생명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서라는 인스테드예요. 우리 종은 즉 인간은 조직화하고 묶어서 패턴화했어요. 같이 묶을게요. 삼형식. 뭐를요? 우리 종 그 자체를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인간 사회에서. 그 인간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요것은 이런 식으로 칠게요. 요거는 전쟁하고 있어요. 뭐하고? 생명망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제압해가고 지금 먹이사슬의 최상위권에 있죠. 집이 필요하면은 나무 싹 밀어버리고, 그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this condition,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 전쟁하고 있는 행태가 존재한다면 어디에?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면,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가정법이죠? 실제 그럴 일 없으니까 비유를 들은 거야. It would be 제가 구조 표시는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수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be akin to 하면은 be similar to 하고 비슷해요. 뭐뭐와 비슷하다. 요거와 비슷해요. similar 할 때 M이 두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한 개였죠. 그죠? 맞아요. 뭐하고 유사하다? 오토이뮨 디스오더는 뭐예요? 자가 면역 질병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면. 즉, 그게 뭐예요? 세포라고 하는 거죠. 전쟁 중인 세포. 요거는 이렇게 투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어떤 세포? 전쟁 중인 세포. 뭐와 전쟁 중이야? 호스트 오르간이죠. 숙주. 즉 우리 자신과.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다른 세포를 막 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말이죠. 넘어갈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쟁이 뭐냐? 바로 Infinite Economic Growth예요. 무한한 경제 발전.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 그죠?
infinite living planet. 유한한,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조 표시를 해도 요거 뭐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 흡사하다. 논리와 어떤 논리?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암의 논리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비유하면 인간 속에 뭐예요? 암세포. 인간의 무한한 경제 발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암세포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세포래요. 어떤 세포? 통제를 벗어난 세포. 통제를 벗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세포.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숙주를 죽일 때까지. 암세포는 비로소 우리가 죽고 나서 멈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경제 발전을 지구가 죽고 나서 멈추겠죠? From A to B네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에서부터 생물권 전체까지, 우리가 전체를 비유해서 들었잖아요. 지구까지. 동명사 주어네요. Align with는 뭔가 맞추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지구라는 세계관, 관점과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 너무 지나치게 지구를 파괴하면서 나가지 말고 이 지구도 살아있다. 그런 관점에 맞춰 나가는 것이 좀 근본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의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암세포 되지 말자 이 말이죠. 지구의 암세포가 되지 맙시다 라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 무한한 경제 발전을 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이런 조건이니까 좀 지구의 관점에서 보자. 그래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안 되는데. 현대의 세큐화 하면은 뭐 세속적인 뭐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뭐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삶에 찌들어 사는. 때때로 쪼갠대요. 싹 쪼개는 거. 어떻게 해요? 쓰니까 냉소적으로. 이 웃음은 뭐냐면 하하하 이 웃음이 아니라 뭐 이런 웃음이에요. 괜찮죠? 뭘 보고 비웃는 거죠. 그죠? 어떠한 언급이요. 누군가 말을 해. 그 말을 하면 비웃는단 말이야. 뭐라 말을 해?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웃는다고요. 그게 뭐 돈이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괜찮나요? 오케이.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진실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진실성인데 진실함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진실함을 어려운 성취로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다 혹은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게 팩트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증명하는 것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 이 삶의, 현대 삶의 한중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씩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the term, the truth,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증명하기 어렵고 성취하기 어려워도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가진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밝혀내기도 어렵고 성취하기도 어려워. 얻어내기도. 남들로부터 그거 저 정말 참되다 라고 듣는 것도 어렵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여전히 있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진실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이게 또 뭐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용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습관을 의미합니다. 뭐 하는 습관?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목조가 지금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와시 온 거죠.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맞다, 진실되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습관에 있다. 즉 이렇게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이게 폭력이 됐죠? 진실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실함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진실함 잘 얘기 안 해요. 거의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거의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사. 아니에요? 팩폭해요? 확실해요? 전부 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근데 채은이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거다.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잘 안 하죠. 언제 해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안 드러나잖아. 그렇죠. 저한테는 잘 해주시죠.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제 삶을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 순살이 되어가지고요. 뼈가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저 때때로 뭐요?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뭐라는 것? 오이, 우리가 안다고요. 이게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이것이 진실이구나. 진실인 것. 진실을 알죠? 사실 아는 것, 진실을 알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가는 건 어렵죠. 그리고 때때로 가짜 주어. 이거는 왜 가주진주 안 했을까? 심지어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진실을 아는 것도 찾아내고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 아는 것도 어려운데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또 목적어 없죠? 진실인 것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참 진실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같지가 않대요. The same A as B, the same A as B, A가 없으면은 그냥 same을 그대로 해석해주면, 수식해주면 됩니다. 근데 B가 명사나 형용사 둘 다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그 투부정사 하는 것과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니다. 존재를. 그렇죠. 진실 혹은 진실함의 존재를.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진실이라고 하는 건 밝혀내기가 어려워. 말하는 건 더 어려워. 그게 어렵다고 진실이 없냐? 그건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맞네. 시닉은 냉소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시니컬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형용사죠. 그래서 단어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시닉 자체가 냉소적인 네, 명사. 사람. 냉소적인 사람. 시니컬이 형용사. 자,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알고 있어요? 목적어를요. 뭐 할 때? 지가 모이지 않을 때 진행형이죠? 이 형식인데 진실하지 못할 때를 알고 있다. 진실하지 않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진행형이 돼요? 진행형은 될 수 있죠. 이거잖아. 이거 진행형 만들면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ing죠. 아니 진실하지 않은 게 현재 진행이 돼요. 그럼요. 진행되죠.
현재만 진실하지 않은 건 진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현재형 언제 써요? 어제 했고 오늘 하고 내일 할 때 현재형 써요. 현재형은 항상 이때 써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써요? 그 현재 진행 써요. 현재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써요. 그 순간 하고 있는 순간. 그때는 진행형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행형을 썼겠죠. 괜찮을까요? 즉 진실되지 않은 순간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눈치채잖아요. 그죠?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죠. 그러면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역으로 진실성의 존재로 증거로 삼는 거죠. 진실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면서 뜨끔하니까, 물론 뜨끔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게 진실함이 존재한다고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요? 걔가 그 사람이 이것도 진행이죠. 의도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는 여기 부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죠. 누군가를. 혹은 숨기고 있죠. 뭐를요? 진실을. 말 안 해줄 때 많잖아. 알고 있는데. 뭐를요? 진실을요. 그리고 한 개 더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왜곡해요. 진실. 뭐 때문에? 그냥 편의상. For convenience.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왜곡하고 숨기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안다고요. 나 좀 약간 거짓말이긴 한데 괜히 또 분란 만들기 싫으니까 뭐 구라치지 이렇게. 구라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진실함이 존재한다는 걸 반증하죠. 오케이? 질문. 네, 요게 병렬.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진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진실함에 대한 미덕은 바로 뭐냐면 습관이래요. 어떤 습관? 말하는 습관. 뭐를? 사실을. 진실을. 비록 뭐일지라도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does not serve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편리함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말하는 습관에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함의 미덕이야. 꼭 그 고전 철학자가 하는 말 같죠. 뭐 인정은 합니다.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적당한 진실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괜히 분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미덕은 아이고야. 자, 묶어버릴게요. 안 끊습니다. 1형식이지만 안 끊고 그냥 3형식 처리할게요. 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rest upon. 존재하다거든요, rest가. 여기에 존재하다. 즉,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위에. 그리고 요게 1번이고, develop가 2번이라고 보면은요, 발달시킵니다. 이러한 미덕이 여기에 달려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를. 그게 뭐냐? 어이구. In a person's self. 어떠한 개인의 자아 속에서 그 본능적인 감각, 진실함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그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1, 2에 해당하는 전부 다. 1에서 2에 해당하는 전체 목적어입니다. 동격이 되겠죠? 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니까 아무래도 가짜 주어. 옳다. 뭐가? 진실한 것은. 그리고 한 개 더. 하나 더. 동격적 두 번째. 동격이라고요? 네, 동격이죠. 문장 완전하잖아요. 센스. 아이고, 해주 투 드 위드까지 갈게요. 이건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the kind of person. 사람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부류와 관련이 있다. We come to be. 우리가 요 앞에는 that, who, whom 뭐 이런 게 생략이 되겠죠. 우리가 come to be. 앞으로 장차될. 이게 보호가 없습니다. 하고 대가로 닫으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진실이 혹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진실함이죠. 진실과 이 진실함이, 진실성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비웃음을 당하지만 그거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실함은 미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이러한 장점은 장차 우리가 될 거야. 미덕이 있는 사람의 부류로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본능이 있어 우리가 그럼. 괜찮을까요? 이 사람이 이걸 막 설명해 주고 싶다고. 진실과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맨 마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거예요. 자, 이러한 미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진실을 말하려는 습관이야. 이거에 대한 미덕은 어디에 달려있다? 본능적인 감각. 우리가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 본능적인 감각을 발달시키기도 한대요. 이 미덕이. 내가 하다 보면 발달이 된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게 똑같은 말을 하겠죠. 진실된 걸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감각이요. 그리고 이 진실함이 우리가 장차 앞으로 그 진실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종류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될 그런 아주 참된 사람과 관련이 있어 라는 그 본능적인 감각.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나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미덕이 그러한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해 있기도 하다. 달려있기도 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 글은 그냥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덕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뭔가를 이제 주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요지는 있습니다. 오케이? 진실성은 미덕이 있고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좀 어렵게 풀어내요. 넘어갈까요?